망막색소 변성증, 망막색소 세포의 손상, 망막 상피세포, 망막 상피세포의 손상, 또 막대세포의 손상, 또 그런 걸로 더 심해지면 이제 황반부 원뿔세포의 손상, 이런 걸로 인해서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 우리가 시야가 좁아지는 대표적인 증상이 녹내장이 있습니다. 녹내장은 안압에 의해서 시신경이 손상되고, 시신경이 손상되면서 주변부가 이렇게 시커멓게 시야가 좁아지는, 그래서 터널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주변부는 시커멓고 가운데만 이렇게 환하게 보이고, 더 심해지면 시야장애, 시력장애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녹내장이 이 시신경이 약하고 안압이 상승되는 것이 원인이라면 망막색소 변성증은 막대세포 손상, 그 다음에 망막 상피세포 손상, 또 심해지면 원뿔세포 손상, 이 세 가지 손상에 의해서 시야장애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력장애까지 발생되고, 또 이제 어릴 때 10대에 야맹증이 많이 발생됩니다. 밤눈이 많이 어두워서 생활이 불편한 증상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경 중추를 자극해서 이제 그 시력 장애를 많이 개선하게 되고, 또 근본적으로 시야가 좁아지는 걸 한약과 칩치료로 해서 많이 좋아지게 합니다. 시신경 활성화라는 얘기는 시신경 대뇌 후두부의 시신경 쪽에 혈류 공급이 잘 되는 침치료와 이 한약치료, 그 다음에 눈 주변에 혈류 공급이 잘 되게 하는 치료, 시야가 좁아지지 않게끔 세포에 혈류 공급이 잘 되게 하는 치료. 인체에는 이제 그 50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망막에 1조 개의 세포가 있습니다. 세포는 피를 먹고 삽니다. 피가 맑아져야 되고, 피의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고, 노폐물과 찌꺼기가 이산화탄소가 잘 배출되는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피가 맑아져야 되고, 피가 탁한 원인을 간과 신장, 또 유장 기능이 약하면 유장, 또 혈류가 많이 막히고 잘 좁아져 있으면 막힌 혈류를 통하게 해주는 거,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침법이 대단히 효과가 있는 이유는, 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기라는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데, 사람은 보이는 육체적인 뼈와 살로 이루어졌을 뿐, 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라는 이 존재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에너지가 막히게 되면 피가 엉기거나 피가 순환이 잘 안 되는 증상들, 노폐물이 많이 끼는 현상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침치료나 한약치료의 이치는 침은 조기치신이라고 해서 균형이 깨져 있는 상태, 조화를 잃어버린 상태, 또 막혀 있는 상태, 침을 맞아서 뻥뻥 뚫어준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방적인 용어로는 통죽불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든지 통하면 통증이 없고, 불통죽통, 막히면, 통하지 못하면 아프게 되고, 아프다는 얘기는 피가 돌질 않게 되는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는 수많은 세포, 50조의 세포들이 서로 진동수가 맞는 것끼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은 간의 진동수가 맞는 것, 심장 서로 간에 어울려서 진동수 맞는 것, 눈에 있는 세포도 망막에 있는 막대세포끼리 서로 어울려 있고, 또 원뿔세포는 원뿔세포끼리 서로 어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서로 에너지가 서로 다 통하게 됩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을 때는 서로가 단절되게 됩니다. 서로가 소통을 안 하게 되고, 서로가 분리가 되면서 몸이 병들어 갑니다. 사람이나 세포나 다 소통되지 않고 혼자 고립돼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사람도 서로 간에 협력하면서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혼자 살 수가, 내가 모든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협력해서 사는 거고, 또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도 나의 일조를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치료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분이 또 어떤 혜택을 나한테 주는 거고, 또 그분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또 가사 일을 통해서 또 사회 봉사를 하고, 서로 간에 다 네트워크처럼, 먹이사슬처럼 다 연관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면 세포나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 큰 자연과 큰 우주와 조화, 또 내 안에 있는 세포 간의 조화, 또 내 안의 세포는 내 이 50조의 세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세포들이 10%만 차지합니다. 더 안에 90%는 내 세포와 더불어 사는 미생물, 또 유해균, 박테리아, 외부적인 것이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강할 때는 이런 걸 억제하고 누르지만 내 몸에 기가 약할 때 한방을 정기라고 표현하는데 또 면역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내가 기가 약하다, 또 기가 막힌다, 또 너무 방전돼서 내가 기가 소통이 안 되고 그걸로 인해서 피가 엉기고 피가 부족하고 피에 노폐물이 많게 되게 되면 화학물질과 유해가스들이 막 섞이면서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미생물들이 번식이 돼버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게 종양이고 염증이고 혼을 꼭 빵꾸 내는 겁니다. 구멍 내는 걸 이 천공 어디가 막 구멍이 막 열리게 되고 무록 혹이 막 생기게 되고 순환이 돼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니까 혹이 생기게 되고 또 혈액에 유해가스가 많이 섞이면서 종양이 되게 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뇌에 가서 생기면 뇌종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뇌종양 환자들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는데 뇌종양이라는 것 자체는 뇌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머리에서부터 목뼈로에서부터 꼬리뼈, 천추라고 그럽니다. 천추에 우리가 이 등뼈, 여기 목뼈에서부터 꼬리뼈까지 딱 쭉 내려가서 이 내부 장기를 다 움직이게 근육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뼈에서 신경과 근육이 이렇게 내부 장기를 움직이고 또 척수액이 있습니다. 척수액은 단백질과 약간의 소금 성분인데 소금물 성분이 척수 자고 날 때마다 이제 서로 교환합니다. 척수액이 올라가고 뇌수가 내려가고 찌꺼기가 배출되면서 새로운 척수액이 뇌수가 되고 새로 이제 잠자는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잠자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을 며칠 못 자게 되면 대사가 깨지게 됩니다. 그게 며칠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신경 쓰고 잠을 못 자게 되면 뇌에 부종, 몸에서 안압이 오를 수가 있고 뇌 종양 마찬가지로 유해가스, 탄소, 이산화탄소, 노폐물 우리가 감정이라는 걸 받게 되게 되면 나쁜 감정을 받게 되면 호르몬의 변화와 유해가스, 화학물질의 변화가 생기면서 독소들이 몸에 다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뇌종양이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적인 경우 혈액에 뇌로 흐르는 뇌수에 독소들이 많이 섞여서 종양이 많이 발생되고 또 뇌경색이나 뇌출혈 그냥은 잘 안 생깁니다. 뭐 노화로 인해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다 많이 생기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로 인한 화학물질, 호르몬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지나치게 나쁜 가스들이 누적돼서 혈액이 오염되면서 오염된 것이 머리 쪽에 종양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많이 아프게 됩니다. 머리가 많이 아프고 쑤시고 어지럽고 이런 구토도 할 수가 있고 이런 증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망막 상피세포 손상도 마찬가지로 손상이 오는 경우는 피가 맑지 않은 겁니다. 피가 맑지 않거나 피가 부족하거나 피에 노폐물이 많이 섞였거나 또 그 원인 자체는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에너지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한마디에서 기라고 표현하는데 자꾸 잠도 푹 자고 피곤하지 않게 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고 또 이 명상이나 호흡법을 통해서 우주의 맑은 기, 공기라고 합니다. 공기. 기라는 것은 다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수많은 에너지가 공기 사이에 섞여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흡입하는 게 산소만 들어 마시는 게 아니고 산소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공기 속에는 많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에너지를 산소와 함께 들어 마시고 내 몸에 나쁜 유해가스와 또 나쁜 독소를 또 숨을 통해서 내뱉는 것. 그래서 명상, 단전호흡법, 448 단전호흡법 중요하고 또 우리가 잠자는 동안만 이렇게 자게 되니까 평상시에 너무 기가 고갈되고 너무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피가 탁할 경우에
그래서 스트레스에 예민하거나 화가 잘 나고 자꾸 이렇게 에너지가 자꾸 방전될 때는 눈을 감고 자꾸 에너지를 안으로 간직하는. 그래서 잠잘 때는 이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우리가 인체의 면역 기능을 증강시키고 청소하고 해독시키고 또 새로운 걸로 이렇게 교환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낮에는 이제 아드레날린과 콜티졸이라는 게 분비되면서 싸우고 활동하고 이겨내고 이런 것만 낮에 분비되는데, 잠자는 동안에도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잠을 못 잔다든가 밤에도 콜티졸이 분비되고 막 싸우는 호르몬이 막 분비돼서 이 잠이 안 온다든가 그러면 몸이 병드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 호흡법, 그 다음에 치료, 한약과 침치료를 하게 되면 유전적인 질환이라고 해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불편한 증상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시야가 좁아지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